야담 이야기. 새빨간 혀를 감빨며 과부를 덮치니 까마득히 멀고 먼 옛날 옛적 호랑이가 말을 하고 담배 먹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꽉 박아선 어느 심심산골에 한 과부가 어린 삼남매를 데리고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과부는 고개 넘어 부잣집에 논김을 매주러 가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깊은 산골 외딴 집에다 철 모르는 어린 것들만 두고 가는 것이 마음 놓이지 않아서 11살 되는 오누이 보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얘들아, 요즘 뒷산에 호랑이가 나다니니 문을 꼭 닫고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집안에서 놀아라. 엄마, 가지마, 난 무서워. 가지 않으면 뭘 먹겠니? 내 갔다 올 때 콩볶이를 얻어다 줄게. 어머니, 갔다가 얼른 오세요, 네? 그래, 어머니는 하루 종일 등 넘어 부잣집에 가서 배를 메었습니다. 그러나 인색하기 짝이 없는 부자놈은 밥도 아까워서 점심으로 콩을 볶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도 자식들 생각이 나서 먹지 않고 치마폭에 싸두었다가 저녁에 돌아올 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집 안팎일에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는 하루 종일 불볕에서 일한 데다가 점심까지 건너다 보니 맥이 없어서 마루에 올라서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때 줄인 배를 등에 갖다 붙이고 바위 뒤에 납작 숨어있던 100년 묵은 늙은 범이 새빨간 혀를 감빨며 과부를 덮치었습니다. 며칠 동안 굶은 범은 여위고 여위어 앙상한 뼈만 남은 어머니를 잡아먹고서는 시원치 않아서 둔갑을 하여 눈 깜박할 사이에 어머니로 변하였습니다. 늙은 범은 어머니의 옷을 입고 수건을 쓰고 콩볶이까지 가지고 어머니의 집으로 애들을 잡아먹으러 갔습니다. 집에 남은 오누이는 날이 어두워지니 배고파 먹겠다고 우는 막내 동생을 겨우 달래어 잠재워 놓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어머니 돌아오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이때 밖에서 살인문을 여는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눈이 까맣게 어머니를 기다리던 남자애는 달려가 문고리를 벗기려 했습니다. 그걸 본 누나는 동생의 손목을 잡고 그의 귀에다 대고 소곤거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어머님이 가실 때 뭐라고 했니? 뒷산에 늙은 범이 나다니니 조심하라고 하던 어머니가 오시면 문을 열라고 소리칠 거야. 문 밖에서 집안의 동정을 엿보던 능청스런 범은 여자의 말을 듣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어머니가 왔다. 어서 문 열어라. 봐라, 내 말이 맞았지. 동생이 좋아서 손뼉까지 치는 걸 총명한 누이가 앞을 막아서며 밖에 대고 물었습니다. 어쩐지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루 종일 겹을 연기에 쐬다 보니 목이 쉬어 그렇단다. 그것 봐, 엄마가 오른데 누나 문 열어줘. 가만히 있어. 그럼 누나가 뭘 물어보려는데 늙은 범이 콩볶이를 문구멍으로 들여밀었습니다. 자, 봐라. 내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고소한 콩볶이를 가져왔다. 이래도 아니니 우리 엄마 손은 고운데 왜 이렇게 거칠거칠한가요? 원해도 온종일 배를 매느라고 손에 풀이 묻어서 마르다 보니 이렇게 됐단다. 누나, 난 콩을 먹고 싶어 죽겠어. 남동생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범은 집안에 들어서자 콩볶이를 오누이에게 주고는 애기는 어디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방에서 자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니? 내 젖을 먹이겠다. 범은 방으로 올라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배가 고팠던 오누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콩볶이를 다 먹었으나 간에 기별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니 방에서 오도독 콩 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난 다 먹었어. 콩을 또 줘? 남자애가 칭얼거리자 방문이 열리며 무엇인지 뿌려나와 방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콩볶인 줄 알고 손떠듬으로 주워 입에 넣고 씹으려던 누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린내가 확 풍기는 것은 분명 갓난아기의 손가락이었습니다. 누나는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정신이 아찔해 났습니다. 그렇지만 누나는 동생의 입을 막으며 방해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줌 마려워 죽겠어요. 질그릇에다 누렴. 아이 참 어머니도 다 큰 계집애가 집안에서 오줌 누면 안 된다고 하시더니. 그럼 얼른 나가 누구 들어오너라. 범이 다닌다는데. 그 소리가 떨어지기 바쁘게 누나는 예 하고는 동생의 손목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뛴다고 해도 날랜 호랑이를 당해낼 수 없고 숨는다고 해도 냄새 잘 맡는 호랑이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속이 바싹바싹 타도 하소연할 데도 없는 누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하다가 우물 옆에 솟은 느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목마 태워 올려보내고 자기도 올라가서는 다시 동생을 끌어올리면서 나무 꼭대기로 토파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갓난아이까지 개눈 감추듯 먹어버린 늙은 호랑이는 기다리다 못해 그제야 속은 줄 알고 밖에 나와 얘들아 어디 있니? 하고 부르다가 대답이 없으니 어흥 하고 둔갑하여 범으로 되더니 눈에 불을 켜고 코를 벌름거리며 앞뒤로 샅샅이 찾았습니다. 그러는 걸 본 동생은 너무나 무서워 누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오누이를 찾던 범은 우물 속 안에 오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얼리다 못해 우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맴돌아쳤습니다. 이때 철없는 동생이 범의 꼴이 우스워서 저도 모르게 키드득 웃었습니다. 그제서야 범은 느티나무 위에 올라앉은 오누이를 알아보고 두세 번이나 올리뛰고 가로 뛰어넘기를 해봤지만 너무나 높이 기어 올라가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범은 하는 수 없이 사정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갔니? 참깨기름, 들깨기름 가져다가 쭉쭉 바르며 올라왔지요. 꽤 있는 누나가 속이며 말했습니다. 누나의 말을 들은 늙은 범은 집 안으로 들어가 기름이란 기름은 몽땅 내다가 바르고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범의 발이 기름 바른 나무에 닿기만 하면 얼음 위에 박 밀리듯 미끄러워서 떨어지곤 하였습니다. 그 꼴을 바라보던 동생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어서 호호하고 웃으며 이 미련한 범아. 도끼를 가져다 쾅쾅 찍으며 올라오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몰라? 하고 골려준다는 것이 그만 나무에 오르는 방법을 대주고 말았습니다. 늙은 범은 집 안에 들어가 도끼를 가져다 도끼로 나무를 찍어 디딜 자리를 만들고 그곳을 디디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왔습니다. 인제는 범의 숨쉬는 소리까지 들리었습니다. 영락없이 범의 밥이 되었다고 생각한 오누이는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느님이시여. 하느님, 의지가지 할 데 없는 불쌍한 우리 오누이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흉악한 범이 어머니와 동생을 잡아먹고도 시원치 않아서 우리를 마저 잡아먹으려고 하오니 우리를 살려주시겠으면 세 줄의 새 광주리를 내려보내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밧줄에 썩은 광주리를 달아서 내려 보내주옵소서. 그 소리를 듣던 호랑이는 홍하고 콧방귀를 뀌며 더욱 힘을 써서 나무를 쾅쾅 찍으며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누나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높은 하늘에서 팔뚝 같은 굵은 새 밧줄에 큼직한 새 광주리가 달려서 내려왔습니다. 오누이가 광주리에 앉자마자 광주리는 하늘 높이 오르더니 별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본 늙은 범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 하다가 자기도 오누이처럼 빌었습니다. 하느님이시여 나를 살리겠거든. 새 밧줄에 새 광주리를 달아서 내려주고 나를 죽이겠거든 썩은 밧줄에 썩은 광주리를 내려보내주옵소서. 범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도 광주리가 내려왔습니다. 늙은 범은 오누이를 놓칠 것만 같아서 밧줄이 새 것인지 썩은 것인지도 가려보지 않고 제꺽 올라타고서 빨리 오누이를 따라잡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늘 공중 둥실둥실 떠오르던 광주리는 썩은 줄이 툭 소리를 내며 끊어지자 허공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늙은 범도 공기돌처럼 허공에서 맴을 돌다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도 뾰족뾰족한 수수구루터기에 곧바로 떨어져서 밑구멍이 찔려 붉은 피를 쏟으며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수대에는 그때 범의 피가 묻은 흔적이 울긋불긋하게 찍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올라간 오누이는 하늘나라 임금을 만났습니다. 임금은 오누이에게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선뜻 대답했습니다. 나는 밤하늘에 낮게 떠서 땅 위에다 밝은 빛을 뿌려주는 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째서냐? 지금 땅에서는 밤이 되면 어두워 온갖 마귀들이 나타나 사람을 해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어두운 밤길을 오다가 범에게 잘못됐어요. 장하다. 넌 무슨 일을 하겠느냐? 난 낮에 뜨는 큰 별이 되어 엄마 아빠들이 환한 데서 일하시게 하고 따뜻한 빛을 뿌려 곡식과 꽃들이 자라 열매 맺게 하고 온갖 새들이 노래하며 춤추게 하고 싶어요. 그래. 너희들의 생각은 장하고 기특하구나. 너희들 소원대로 해주마. 이리하여 누나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하늘에는 해와 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